자, 영국 런던 웸블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잉글랜드와 독일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잉글랜드가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8강에 올랐거든요. 지금 잉글랜드의 팬들은 아주 열광의 도가니, 축제 도가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팬들은 그냥 아쉽게 그냥 고개를 떨군 채 그냥 굿게임 그 정도 얘기하면서 집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잉글랜드가 어떻게 독일을 잡았는지, 어떤 특히나 해리 케인이 막판에 좋은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첫 골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잉글랜드의 케인, 그러니까 토트넘의 케인과는 다른 잉글랜드의 케인은 넘버 9이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케인이 올 시즌 토트넘에서 보여준 모습 정말 매력적이에요. 최전방에서 골도 넣어주죠. 내려와가지고 패스도 찔러주죠. 어시스트도 하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시스트 1등, 그 다음에 득점 1등 했던 완전히 전천후 공격수였잖아요. 이런 모습을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보여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넘버 10번 자리를 넣으면서 넘버 10번, 넘버 9번, 그리고 또 5번, 6번 이런 쪽도 다 가능하게 하는 그런 케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조별리그를 통해서는 그런 쪽의 가능성을 계속 타진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이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아예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어찌됐건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모습을 보여주건 간에 케인은 스트라이커다, 결국 넘버 9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전 히트맵과 볼 터치를 보시게 되면 이 독일전에서는 케인이 아래로 내려오기보다는 최전방에 많이 배치가 되면서 볼도 최전방에서 많이 받았고요.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에서, 공격적인 위치에서 볼을 많이 받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제 체코전, 스코틀랜드전, 그리고 크로아티아전과 비교를 했을 때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케인의 볼을 잡고 볼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위치가 독일전에 비해서는 좀 더 아래쪽, 하프라인 아래쪽이라든지 좀 더 이 하프라인 쪽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이 독일전에서는 좀 더 위쪽으로 확실히 공격적인 그런 위치에서 볼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갔다. 그러니까 아예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케인이 내려가면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트넘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손흥민 선수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케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잉글랜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결국에는 케인은 골잡이다, 골을 넣는 본능에 충실해라, 그래서 완전히 넘버 9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히트맵과 볼터치를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첫 골 넣는 장면에서도 케인 선수가 최전방으로, 보통 같으면 만약에 이게 이런 장면에서는 토트넘이었다면 볼을 받아주러 내려왔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미드필드 중앙 쪽에 받아주려고 내려왔을 건데 그러지 않고 케인 선수는 최전방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스털링이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9번 스트라이커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쐐기골 넣는 장면도 정말 9번으로서 찬스가 오면 확실하게 그냥 바로 헤더를 해서 골을 넣는 이번 대회 첫 골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가 1대 0으로 살 얼음판 리드를 이제 리드를 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직전에 토마스 밀러가 슈팅을 했는데 그게 아쉽게 나가면서 뭔가 독일 쪽으로 이 분위기에 넘어가면서 경기 이제 종료 직전에 어떻게 하다 보면 독일이 동점골을 넣을 수도 있겠다, 분위기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 결국 케인이 경기에 쐐기를 받는 골을 해결을 하면서 9번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털링 선수가 있죠. 오늘 스털링 선수도 상당히 잘해줬는데, 스털링 선수는 공격의 프리롤의 역할을 했습니다. 케인을 9번에 박아놓고 그러면서 상대 수비를 케인 선수가 계속 끌고 가니까 이 스털링 선수에게는 공간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완전히 다른 역할이죠. 손흥민 선수는 케인 선수가 내려서 볼을 잡으면 팍
달려가면서 뒷공간을 파는 역할이었다면, 사실 이제 스털링 선수는 그런 것보다도 드리블과 여러 가지 패스 이런 쪽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더욱더 낫기 때문에, 이날 스털링은요 공격의 프리롤로서 드리블도 치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계속 해집고 다녔고, 패스도 연결해 주면서 공격에 힘을 보태는 완전히 프리롤로서의 그런 역할을, 그런 경기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독일전 히트맨과 볼터치를 보게 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체코전이라든지 스코틀랜드전, 크로아티아전과 비교해서 이 스털링이 독일전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뛰어다녔다. 스털링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사카가 이렇게 측면에서 밑으로도 내려오고 좌우로도 바꾸고 중앙으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스털링이 그렇게 하면서 독일이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에게 밀리는, 특히 전반 초반에 독일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잉글랜드가 독일을 어느 정도 압도를 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가장 큰 1등 공신은 이 활동 반경을 넓게 가진 스털링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스털링이 여기서 보시게 되더라도 왼쪽에서 볼을 잡았습니다만 케인이 앞으로 가면서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1대1 상황을 1대1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들어가면서 드리블하고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첫 골 나올 때도 드리블을 하면서 수비수를 제치고 패스를 찔러주고 받아가지고 다시 패스를 해주면서 다시 패스 받아서 골 넣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털링이 공격의 프리롤 역할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의 마지막 승리의 요인은 69분 후반 24분에 부카요 사카를 빼고 잭 그릴리시를 집어넣은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후반전 들어서 잉글랜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좀 뭔가 경기가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허리 싸움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좀 제대로 안 풀리고 뭔가 서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후반 24분에 독일은 그나브리를 집어넣었고요, 잉글랜드는 잭 그릴리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나브리는 이제 제로톱 역할을 하면서 최전방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잉글랜드의 수비진에게 완전히 꽁꽁 묶이면서 뭔가 모습을 못 보여줬고, 잭 그릴리시는 10번 자리로 들어가면서요 상당히 이 스털링과 케인의 아래쪽에서 볼을 잡고 내주고 패스를 찔러주면서 완전히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면서 이 꽉 막혔던 잉글랜드의 공격 혈관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 30분에 케인에게 볼을 받고 그릴리시가 바로 왼쪽에 있는 루크쇼에게 패스를 열어주면서 루크쇼가 크로스, 바로 스털링이 골을 넣는 선제골 장면에서도 그릴리시가 그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했었고요. 후반 41분 같은 경우에도요, 그릴리시가 이제 패스를 받아서 날카로운 크로스로 바로 해리 케인의 쐐기골을 도와주는 그런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릴리시를 투입을 한 것이 정말 잉글랜드로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독일 입장에서는요, 진짜 베르너, 뮬러 어떡합니까? 사실 이제 전반 33분에 베르너가 카이 하베르츠가 패스를 찔러가지고 골키퍼 1대1로 맞섰는데, 이 베르너의 이 골 결정력 역시 첼시 옷을 입고 있다가 독일 대표팀 옷을 갈아입어도 그 골 결정력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들어갔으면 독일이 훨씬 더 쉽게 선제골을 넣으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베르너의 슈팅이 픽포드에게 막히면서 골은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대0으로 잉글랜드가 앞서 나가고 있던 후반 40분에 다시 토마스 밀러가 좋은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또 그런 상황을 맞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밀러가 슈팅을 했는데, 이번에는 픽포드가 막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독일 입장에서 아쉽게도 밀러의 슈팅이 대굴대굴 굴러서 골문을 싹 옆으로 빠져나가는, 빗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밀러 선수도 정말 아쉬운데, 만약에 이게 들어갔었으면 1대1이 되면서 다시 경기는 뭐 전장전을 가든지 흐름이 독일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결국 독일은 이 찬스를 놓치고요, 해리 케인이 쐐기골을 박으면서
독일은 잉글랜드의 무릎을 꿇었던 그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잉글랜드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승자와 4강 진출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과연 또 잉글랜드가 8강에 승리를 해서 다시 4강이 열리는 이곳 웸블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또 귀추가 주목되고요. 이렇게 된 이상 프랑스도 떨어지고 네덜란드도 떨어지고요. 그럼 이제 벨기에와 이탈리아가 둘 중에 이제 8강에 한 팀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상당히 지금 우승을 할 수 있는 적기를 지금 맞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 런던 웸블리에서 이건희였습니다.